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계속해서 종목 겨루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IM증권 이화진 과장, 헤르메스타 하청원 본부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종목 겨루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선정된 종목들의 상승률 성과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의 1위입니다. 이건희 대표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타이밍을 워낙 잘 잡아주셨다 보니까 조정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중국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때 주춤했던 상승률 다시 한번 좀 높여가면서 64%의 상승률로 1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자, 2위는 이화진 과장의 에이프릴 바이오가 순위권 좀 더 높여가고 있고요. 3위는 하청원 본부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 5위는 정태근 이사의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성광밴드가 올라왔습니다. 네, 착착 순위권 진입과 더불어서 순위권 변동, 그리고 순위권도 높여가는 바이오주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3개월마다 갱신이 되는 만큼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도 다 순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이슈 안에서 핵심 유망주를 꼽아주셨는지 오늘의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중국의 지준율 인하, 국경절을 앞두고 내수 진작,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중국 경기 부양, 강력한 대규모 경기 부양의 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핵심 유망주는 두 분께서 또 어떤 종목을 각각 가져오셨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진 과장님. 이슈에 대한 연속성, 지금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중국 증시 더 갈 거다. 정말 이번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경기 나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좀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확실히 분위기 자체는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0조 위안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이어서 계속 꾸준히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외사 리포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색깔도 크게 조금 바뀌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제는 반도체 2차 전지 흐름보다는 중국 관련주에 대한 흐름이 좀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뭐 화장품과 이나 아니면은 철강이나 다른 일단은 수출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모습은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만큼 이제 중국도 금리 인하를 그렇게 강도 높게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다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시장에서 크게 좀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이 정도 뭐 실적으로 좀 반영되기보다는 올해 4분기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그 중국 관련 소비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분위기는 확실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크게는 철강도 있을 거고 석유도 있겠지만은 특히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하나의 타이틀이었던 검은신화 50도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중국 외자판호 발급 관련 이슈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완화적인 스탯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중국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확산 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 이슈에 대한 방점, 하청원 본부장께서는 또 어디에 찍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중요한 게 이제 재정 정책으로 결국엔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산업군들이 가장 먼저 좀 수급이 쏠릴 것이냐, 결국엔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처음에 이제 지준율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공통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진동닷컴이라든지 이런 좀 소비와 연관되어 있는 쪽부터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원자재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벤트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비와 연관되어 있는 쪽으로 좀 긴밀하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포인트가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내수 진작, 소비 진작에 있다 보니까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들 중심으로의 관심을 좀 중심에 놓고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소비주 안에서 또 핵심 유망주를 가지고 오셨겠죠? 어떤 종목일지 종목 겨루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이화진 과장은 아모레퍼시픽을, 하청원 본부장은 코스맥스입니다. 두 분 다 화장품주에서 갖고
갖고 오셨어요. 지금 뭐 화학이나 이런 쪽보다는 소비 섹터를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안에서도 다 화장품주 각각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제 중국과 연관이 높은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의견 사실 분분했어요.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줄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힘이 강하다고 한다면 타이밍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화진 과장님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중국 경기 부의 가장 큰 탑픽이세요? 뭐 탑픽이라기보다는 사실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도 안 좋았던 하한가 갔었던 이유가 그 전에 이제 물론 중국 쪽에 비중이 어느 정도 줄어들긴 했지만은 이제 적자폭이 꾸준히 확대되어 갔고 특히 3분기에도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하한가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이번 주에 했으니까 3분기 실적은 사실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이번 금리 인하가 결국에 4분기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오히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이 아마 다음 달 아마 말쯤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리스크 하나를 없애는 효과를 저는 인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항상 매달 월간 데이터를 보더라도 기초 화장품이나 이쪽에 대한 북미 쪽 성장은 계속 꾸준히 나와왔었고 결국에는 LG 생활건강보다는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겁니다. 물론 LG 생활건강도 중국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신에 면세 법인 데이터도 충분히 보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설화수에 대한 제거 부분들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하한가 가기 이전까지 그 가격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은 거의 다 달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북미 쪽 성장, 특히 코스RX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3분기에 이걸 충분히 중국 쪽 관련된 적자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흐름까지 가준다면은 그럼 오히려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고 했을 때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오히려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고 봤을 때는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부진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반영한 자리에서 이제 중국 회복에 대한 기대를 안고 3분기를 넘은 4분기를 바라보면서 아모레퍼시픽 좋은 북미 시장과 좋지 않았던 중국 시장의 회복에 포인트를 두고 또 중국 경기 부양의 핵심 유망주로 꼽아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하청환 본부장의 코스맥스는 아모레퍼시픽보다 이것이 더 낫다 하는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소비가 되기 전에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ODM 쪽 회사로 일단 글로벌적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코스맥스가 한국 콜마 대비 좀 못 올라간 이유도 이제 중국발에 대한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 지역에서의 확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서 콜마를 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화장품에서도 특히나 이제 다양한 화장품들이 요즘에 많이 깔려 있고 중소형 쪽이 많이 좋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나의 그런 기회를 모색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이 화장품 자체가 좋아졌을 때 좀 수혜를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또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립 제품 이런 쪽을 또 많이 만들고 있고 그쪽으로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국내에서는 뭐 해당 부분에서는 최대 실적과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좀 주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 쪽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좀 못 움직였는데 또 신규 고객사들이 좀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늘어나고 있어서 해당 부분도 좀 매력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차트가 이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 한번 급등 났다 다 윗꼬리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장대 양봉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위치도 조금 더 상방론을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팅방의 민심은 코스맥스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과연 어디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지 중국 경기 부양의 수혜주로 종목 겨루기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청환 본부장 그리고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